만약 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에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은 걱정부터 하실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반도체 기업들이 무너지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감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준비된 실력이 어떻게 국가의 힘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토머스 에디슨이 말했던 기회는 작업복을 입고 온다는 명언처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수십 년간 묵묵히 기술을 쌓아왔고 그 결과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선전포고. 202X년 어느 날 워싱턴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나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장관이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오늘부로 한국산 특정 반도체에 100%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100%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1,000만 원짜리 반도체가 하루아침에 2천만 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가격 경쟁력은 완전히 사라지고 미국 시장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서울에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위 임원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100%라면 사실상 미국 시장 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임원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침착한 분석가의 등장.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젊은 전략 분석가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진 순간 그의 표정만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임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들이 필수품을 건드렸습니다. 분석가는 회의실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들이 떴습니다. 아이폰, 구글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서버. 그리고 그 위에 한 줄의 문장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제품의 핵심 메모리는 한국산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아이폰 말입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이 사용하는 이 작은 기계 안에는 수많은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메모리입니다. 메모리가 없으면 아이폰은 작동할 수 없습니다. 사진 한 장 저장할 수 없고 앱 하나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사실상 한국과 극소수 국가뿐입니다. 그것도 최첨단 메모리는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가격이 2배가 되면 애플과 구글도 함께 힘들어집니다. 분석가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HBM, 인공지능 시대의 심장. 여기서 잠깐 HBM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고대 역폭 메모리의 약자입니다. 어려운 용어처럼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초고성능 메모리입니다. 요즘 화제인 인공지능, 챗GPT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인공지능을 작동시키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일반 메모리로는 턱도 없습니다. 바로 HBM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HBM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90% 이상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압도적인 비율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HBM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를 아십니까? 분석가가 물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시대의 제왕입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무려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조 원에 달합니다. 이 거대 기업이 만드는 그래픽 카드가 바로 인공지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도
한국산 HBM 없이는 작동조차 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의 침묵이었습니다. 한국의 미소. 최 회장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굳은 표정으로 회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반도체 산업에 몸담아온 그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석가의 설명을 듣고 난 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피식하고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손으로 턱을 괴며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좋아. 그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줍시다. 그리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라고 전해주시죠. 이것은 오만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자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세계 최고의 품질을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해온 결과였습니다. 마치 에디슨이 수천 번의 실험 끝에 백열전구를 완성했듯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오랜 시간 묵묵히 작업복을 입고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아우성.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애플 본사 임원 회의실. 팀 쿡의 뒤를 이은 CEO가 격분하여 전화를 내려쳤습니다. 한국산 칩 가격이 오르면 우리 아이폰 출고가도 뛸 수밖에 없어. 소비자들이 가만히 있겠어? 애플은 매년 수억 대의 아이폰을 판매합니다. 한 대당 몇만 원씩만 올라가도 손실은 천문학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CEO가 소리쳤지만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한국산 메모리를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없었으니까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황급히 계산서를 들고 CEO에게 달려갔습니다. AI 연산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합니다. 최악의 경우 미국 IT 산업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구글의 데이터 센터,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메타의 서버 모두가 한국산 메모리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백악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700억 달러의 역풍. 워싱턴 무역대표부 장관의 집무실. 불과 며칠 전 자신만만하게 관세 부과를 발표했던 그 장관이 이제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가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각하, 최종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관세를 부과할 경우 그 여파로 미국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이. 비서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약 7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90조 원입니다. 장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타격을 주려던 관세가 오히려 미국 경제 전체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아이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 증가, AI 산업 전체의 경쟁력 하락.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미국 경제를 타격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이 틈을 노려 자국 IT 산업을 육성하면 미국은 기술 패권마저 잃을 수 있었습니다. 관세 철회를 검토해야 합니다.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관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비된 자의 승리. 며칠 후 서울의 어느 고층 빌딩 집무실. 최 회장이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TV에서는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철회가 한국 반도체 기술의 대체, 불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승리의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준비해온 것이 결실을 맺은 것에 대한 조용한 만족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980년대
아무도 한국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선진국들은 우리를 비웃었어.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워 연구했습니다. 실패를 거듭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진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해외로 나갔고 배운 것을 토대로 더 나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에디슨이 기회는 작업복을 입고 온다고 말했듯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도 화려한 구호가 아닌 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실력이 곧 국력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준비된 실력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강대국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앞에서는 강대국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40년 이상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입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이 여정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셋째,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입니다. 100% 관세라는 위협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위기입니다. 하지만 한국 반도체 산업에게는 오히려 자신들의 가치를 재확인시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 전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바로 이 말을 실천한 사례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이 이야기를 읽으시는 여러분, 특히 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오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누구나 꿈을 꿉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묵묵히 실력을 쌓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엔지니어들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업복을 입고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무실에서든 가정에서든 지역사회에서든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회가 옵니다. 그때 준비된 사람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기다리기만 한 사람은 기회가 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데니스 웨이틀리가 말했습니다. 낙관론자들은 모든 문제에 감추어져 있는 기회를 본다. 100% 관세라는 문제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은 기회를 봤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문제들 속에서 기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최 회장이 TV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집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혼잣말을 합니다. 자신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힘이지. 맞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세계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기술력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K 반도체 클래스입니다. 화려한 말이 아닌 실력으로, 광고가 아닌 결과로, 약속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묵묵히 작업복을 입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준비된 자로서 그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40년을 준비해서 지금의 자리에 온 것처럼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도 작업복을 입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자신이 세상을 지배하는 핵심 기술을 가졌을 때 위협은 오히려 기회가 된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실력,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반도체 클래스다. 이 글을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글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 글은 창작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허구 소설 스토리이며 반도체 분쟁은 해결 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